안녕하세요.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쓴 글을 통해서 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요. 제 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보다 더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로서 소통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계신 독자님들에게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국에는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죠. 영 어덜트, 줄여서 야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학의 특징은 주로 주인공이 10대예요. 10대 아이들의 눈에 비친 사회 문제, 어른들의 부조리, 그리고 우정과 사랑, 또 10대라면은 빠지지 않는 성적이나 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비단 10대들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많은 야문학, 영 어덜트 문학의 주제들이 세대를 아울러서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많이 책 속에 담아놨거든요. 10대를 지나지 않고 성인이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4권의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그중 2권이 해외에 소개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페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인트는요, 부모 면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를 찾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소 좀 파격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10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이란 상상력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10대 아이들하고 강연으로 많이 만났는데요. 10대뿐 아니라 또 같은 부모 세대 분들도 같이 이 책을 많이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해외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올해 나온 보통의 노을. 이 보통의 노을은 10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노을이라는 아이가 자신의 친구와 또 주변인들을 통해서 보통의 삶에 대해서 성찰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국의 멋진 작가님들의 영 어덜트 문학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처음에 소개해 드릴 책은 착한 아이 백천수 씨입니다. 표지 되게 이쁘죠?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손서은 작가님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 어덜트 문학의 특징이 10대들이 대부분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 되게 비좁습니다. 학교, 아니면 집, 마을, 크게는 도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손서은 작가님의 착한 아이 백천수 씨의 무대는 무려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백천수라는 학생이 아프리카 케냐에 자원봉사를 가요. 자원봉사를 가서 그곳에 만난 사람들 역시 국적이 되게 다양합니다. 한국, 또 미국, 아프리카 케냐의 원주민까지. 그래서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펼쳐지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인물의 과거사라든지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각국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착한 아이 백천수 씨를 읽고요. 많이 좌절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작가님도 이렇게 커다란 스케일로 글을 쓸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좀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작품이었어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에 이 백천수 씨를 소개해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영 어덜트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리 작가님의 오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표지 되게 재밌죠? 귀엽고. 오 사랑이라는 작품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랑 자체, love, 그 사랑의 의미하고요. 오 사랑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책 역시 이야기의 주 무대는 바다 건너 영국입니다. 단순히 이야기의 공간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글로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딱딱한 고정관념까지 모두 깨트릴 수 있고요. 생각을 점점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 사랑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을 어떤 분들은 단순히 퀴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책에 단순히 두 여학생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은 과연 혈연으로만 묶여져야 되느냐, 사랑은 꼭 남녀로만 구분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또한 낯선 영국 거리를 마치 작가님이 다 가이드를 해주듯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유쾌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말 재밌고요. 무엇보다 이 두 소녀가 자신의 꿈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응원을 해주고 싶고 아마 여러분의 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두 권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두 책은 책 제목에 모두 소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의 주제 역시 두 책 모두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색깔이 다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소설을 읽는 매력일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를 작가님들 따라 모두 각자의 색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세 번째 책은 부현정 작가님의 소리를 삼킨 소년입니다. 이거는요, 부현정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첫 장편 소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흡입력이 대단한 작품입니다. 소리를 삼킨 소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책의 주인공은 15태의라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소리를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한묵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필담, 글로 소통을 하고요. 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를 잃어버린 친구가 어느 날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흥미진진한 스토리라는 게 감이 오시죠? 중요한 거는요, 태희라는 소년이 살인사건의 범인을 밝히는 것보다 이 소년이 어떻게 말을 잃어버렸는지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왜 태희가 말을 잃어버렸냐면 부모의 학대, 정확히는 엄마의 학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 내용이 추리소설 형식이에요. 부현정 작가님이 원래 추리소설을 정말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장감, 과연 범인이 누굴까 하는 그런 기대를 쫓아가다가 태희의 그런 비밀이 밝혀지면서 되게 더 많은 충격을 갖게 되는데요. 아동학대라는 주제는 어느 나라, 한 나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지만 또 우리가 항상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리를 삼킨 소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네 번째 책은 똑같죠. 어항에 사는 소년인데 이것 역시 소년이라는 단어가 책 제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에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쓰신 분은 강리오 작가님이신데요. 이 강리오 작가님은 동화를 많이 쓰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소설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에서도 알고 이렇게 눈치채실 수 있으시겠지만 어항에 사는 소녀는 되게 조금 정적인 소설이에요. 뭐랄까 작은 어항에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는 것처럼 되게 고요하고 정적인 소설인데요. 내용은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예, 영우라는 1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엄마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영우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예 집 밖에 출입도 못하게 합니다. 예, 영우의 가장 친한 친구는 어항 속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가끔 배고파하는 영우를 위해서 군만두를 갖다 주는 중국집 배달은 형이 있어요. 이 영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베란다 밖의 세상을 내다보는 건데 어느 날 그 베란다 밖에 놀이터에 어떤 아이가 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도 썩 밝지만은 않아요. 이 친구는 영우 또래의 남자아이인데요. 뭐랄까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는 부모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는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가 과연 소위 말하는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어항에 사는 소녀는요, 학교에서, 집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영우 같은 아이가 없을까? 한번 유심히 자신의 주변의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게 아마 또 소설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항에 사는 소년 그리고 소리를 삼킨 소년 이 두 소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란 작가님의 게스트하우스 Q입니다. 제가 처음에 착한 아이 백천수 씨나 오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 어덜트 문학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 되게 좁다고요. 근데 그게 꼭 단점만은 아니에요. 공간이 좁고 또 한정된 공간일수록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게스트하우스 Q 이 책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정성이라는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와 함께 고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갑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뭔가 조금 미스테리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장기 투숙자예요. 근데 이 손님이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거기 게스트하우스의 고모와 우리 정성이가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을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손님이 사라진 방에 덩그러니 캐리어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 캐리어를 열었더니 금괴와 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흥미진진하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왔고 또 이렇게 뭔가 이상한 물건을 두고 흔적 없이 사라졌는가. 근데 이 이야기가 매듭이 지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손님이 게스트하우스에 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은 방금 전 캐리어를 두고 간 그 손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공간이 한정돼 있다고 해서 작가님들의 상상력이 한정된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좁은 공간에 일어난 일들, 그 미묘한 심리전 때문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력이 마구마구 넓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스테리나 추리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영란 작가님의 게스트하우스 Q를 추천합니다. 한번 게스트하우스 Q에 놀러 오셔가지고 이 속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그거를 한번 추리해 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제 책과 더불어 또 한국의 영 어덜트 문학의 선두주자이신 많은 작가분들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에는 국경이 있어도 이야기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한국의 많은 영 어덜트 문학의 작가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그럴 저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5권밖에 지금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한국에는 이것보다 정말 더 재미있고 정말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보석 같은 작품들이 수두룩합니다.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국경 없는 이야기,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